오늘은 후쿠오카에 있는 소루리바에 다녀왔습니다. 한동안 사케 좋아하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몰래 찾아가던 성지 같은 곳이었는데 요새는 꽤나 알려지기도 했고 가면 한국 사람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어서 이 정도면 그냥 소문내고 우리도 다 같이 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뭐 한다고 소문이 나지도 않고요. 위치는 야쿠인역이랑 와타나베 도리역 사이 어디쯤인데 일본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스미오시 슈안이라고 여기는 주판점인데 저도 후쿠오카 갈 때마다 틈틈이 들르고 있습니다. 우부스나 이런 친구들 가끔 들어오면 뭐 하루 한 병 이렇게 제한 걸려 있고 그래서 뭐 며칠 동안 출근 도장도 찍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소로리바로 돌아가서 영업시간은 6시부터 새벽 2시까지고 가게 안에 자리는 한 10자리 될까 말까 해서 언제 자리가 날지 몰라서 예약을 미리 하고 방문하길 추천드립니다. 앉아있다 보면 손님들이 계속 문 앞에서 기웃거리거나 왔다가 허탕치고 그냥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한국분들이라 좀 더 안타깝더라고요. 예약은 인스타 DM으로 하시면 되는데 답장이 빠른 편은 아니니까 방문일이 다가오면 확인차 한 번쯤 더 보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새 번역 앱이 잘 되어 있어서 문장을 착하게만 쓰면 뭐 예약하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로 나오니까 꼭 예약 먼저 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자리에 앉으면 듀윤다이를 꼴꼴꼴꼴 따라주는데 야 여기 혹시 이게 웰컴 드링크냐 미쳤다. 물병이니까 설레지 않으셔도 좋고요. 메뉴를 보시면 어묵 종류와 뭐 간단한 안주 정도 있는데 엄청 훌륭한 안주가 있다거나 맛이 엄청 좋은 건 아니고 그래도 술만 먹기는 힘드니까 하나 먹겠다면 어묵 정도 모듬이든 맘에 드시는 걸로 단품이든 시켜서 드시는 정도가 무난한 것 같고 맛도 상당히 진해서 적당히 안주하기 좋습니다. 사실 여기 안주를 먹기가 좀 뭐한 이유가 있긴 한데 뭐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니온슈 같은 경우에는 주로 90ml 잔으로 판매를 하는데 술 종류가 상당히 많고 냉장고 안에 보이는 게 전부도 아니라서 조금 괜찮은 술들은 어디에서 자꾸 꺼내오시더라고요. 뭐 사케 얘기를 좀 하면 인스타에 입고 알림 올라오는 거 보면 라인업도 괜찮고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주문하시면서 직접 원하는 사케를 고르셔도 좋고 프루티한 사케가 좋다거나 드라이한 사케가 좋다 아니면 뭐 이런 향이 나는 사케나 뭐 이 사케랑 비슷한 느낌이 좋다 정도 말씀드리고 추천을 받아도 평소에 흔히 접하기 어려운 매력적인 사케를 추천받아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찾는 뭐 주온, 지콘, 아라마사 뭐 이런 친구들은 뭐 그날 사정에 따라서 아예 없다거나 1인당 한 잔까지로 제한하거나 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어차피 여기 가시는 선생님들이야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영상 길이도 좀 늘려볼 겸 반복해보자면 와인도 그렇지만 니온슈도 좀 유명한 친구들을 구매할 때는 개수 제한이 있다든지 인질이 붙거나 하는데 이런 프리미엄 사케만 계속 나가면 소위 인질들만 계속 남아서 운영하기가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가끔 인질 소비를 위한 업장이 생기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 집도 관심도가 높아지기도 했고 모두가 트로피용 사진만 찍으러 가면 모두가 원하는 사케는 점점 마시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처음에 술 주문할 때도 매니저분이 간접적으로 프리미엄 사케는 원하는 만큼 없을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야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좋은 술이 먹고 싶고 근본적으로는 업장에서 알아서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는 눈치껏 팔아주거나 아주 많이 팔아주거나 단골이 되거나 하면 허들이 낮아지는 측면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특히 좀 귀한 술들은 거의 밖에 있는 냉장고에는 안 나와 있고 어느 정도 많이 팔아주다 보면 사장님이 슬쩍 꺼내오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약간 눈치의 영역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근데 개인적으로는 주량에 여유가 있으면 평소에 먹던 것과 안 먹던 거 섞어서 다양하게 접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잘 모르던 사케나 뭐 아예 처음 보는 애인데 이런 맛이 난다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꽤 있고 이런 경우는 상당히 즐겁거든요. 접객은 꽤나 친절하고 여긴 특히 매니저 중에 한 분이 한국어가 능숙해서 일본어를 몰라도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점은 메리트가 됩니다. 한국어 잘하는 양반이 야나상이라고 요새 자꾸 스스로 다나카상이라 그러는데 뭐 한국 손님들이 가면 주로 이 양반이랑 소통하게 되고 여유가 좀 있으면 주변에 일본인 손님들이랑 얘기하도록 통역도 해주시니까 일본 동네 술집에서 술 마시는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가볍게 한 번쯤 가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일본어랑 간단한 영어만 하시는데 병권은 전적으로 사장님이 쥐고 계시니까 사장님하고 주로 얘기를 나누고 친해져야 이것저것 챙겨주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니온슈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고 일본어를 몰라도 불편함이 없다는 강점은 있는데 한편으로 이 집을 추천해드리기 어려운 이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가 시장 골목 안에 있는 집이라 작은 생물체가 나오는데 워낙 가게도 아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주 먹기도 좀 꺼려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변 환경상 이 집만 잘한다 하고 뭐 어쩔 수 없는 건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 그런 광경을 보면 좀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즐기는 자 모드가 될 자신이 있으신 분, 뭐 흐린 눈을 하고 어느 정도 태연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막상 저도 얘기만 많이 들었지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또 정 포기할 수 없다 싶으면 병에 담긴 것만 먹고 가겠다. 뭐 이런 마인드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한 가지만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후쿠오카 여행 중에 늘 들러도 괜찮은 집인 것 같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술을 직접 경험해보면서 소원풀이도 하고 몰랐던 술을 새롭게 발견하는 즐거움도 있는 곳이고요. 니혼슈의 다양한 맛을 가볍게 탐험해보고 싶으신 분, 내가 어떤 니혼슈를 좋아하는지 궁금한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챙겨 드세요.